천천히 해석하면서 갑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그냥 해석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딱히 어렵지 않아.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P조건, Q조건 나와 있죠. 자, P조건은요. x제곱이 k보다 작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x값들 제곱해서 k보다 작은 애들 모아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Q조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x 빼기 5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다음 범위를 만족하는 x값들을 모으면 조건 Q의 진리집합이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이고 Q이다. 어떤입니다. 어떤 x는 P이고 Q입니다. 조건 P를 만족하고 동시에 Q조건도 만족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x는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합니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래요. 그럼 간단하죠? 조건 P도 만족하고 조건 Q도 만족하는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조건 Q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건 Q. 자, Q조건 보시면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죠? 문제 풀었어요? 괜찮아요? 질문할 거 있어요? 갑니다. 20번이에요. 자, 그럼 Q조건 해석해 볼게요. Q조건 봤더니 절대값 있죠? 그럼 절대값만 해석 잘해줘. x 빼기 5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대. 절대값이 무슨 뜻?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게 1보다 작은 애. x 빼기 5가 수직선상에서 떨어진 거리를 쟀을 때 1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의 의미는 x-5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일 거야. 바로 갑니다. 양변에 5를 더해주시면 x는요. 4하고 6 사이에 있는 값일 겁니다. Q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P조건 볼게요. 자, P조건 보시면 자, 참고로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X의 제곱이 자연수 K보다 작은 범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거 K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K가 자연수니까 양수죠.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K랑 X 마이너스 루트 K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라는 질문에 마이너스 루트 K랑 플러스 루트 K가 될 거거든.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가 될 거야. 그래서 X는 어떤 애가 온다? 마이너스 루트 K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K보다는 작은 애. 이렇게 옵니다.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K가 4라고 하면 제곱한 게 4보다 작잖아. 그럼 X는 누가 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사이 값이 온다고. 됐죠? 만약 K가 9잖아. 제곱한 게 9보다 작아. 그럼 누군데? 마3이랑 플러스 3 사이가 온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그래도 좀 연습했다면 바로 나올 거고 바로 안 나오면 이 과정 거치는 거야. 2차 부등식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 파란색으로 쓴 이 부분 필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건 P와 조건 Q를 만족하는 X값들을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그럼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Q조건은 바로 쓸 수 있죠.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뿅, 얘가 Q조건. 조건 Q를 만족하는 모임, 진리집합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조건 P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 사이야. 그럼 K 자리에 자연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또 제곱수를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만약 K에 16이 오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 사이 값이죠. 됐죠? K 자리에 9가 왔으면 마3이랑 플러스 3 사이 값이
1이 왔으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값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좀 독특하게 그려져. 어떤 성질과 특징을 갖고 그려질 거야. 그게 뭘까? 0을 기점으로 그려집니다. 됐죠? K가 1이면 1에서 마이너스 2면 2에서 마이너스 4면 4에서 마이너스 4. 맞아? 0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K만큼 오른쪽 루트 K만큼 똑같이 가거든.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루트 K에서 플러스 루트 K요 라고 했으니까 한 요만큼을 내가 마이너스 루트 K라고 하면 요 길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가 루트 K 해서 마이너스 루트 K부터 플러스 루트 K요 요렇게 이게 P조건이 되는 거라고. 됐음? 근데 문제에서 얘네가 어떻게 그려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냐면 어떤 실수는 P도 만족하고 동시에 Q도 만족하는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수직선으로 그렸을 때 조건 P를 만족하는 범위와 조건 Q를 만족하는 범위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래야 어떤 애는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해요 라는 명제가 참이니까.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그럼 그림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돼?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간 길이가 똑같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림을 수정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음? 원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K, 오른쪽 루트 K 똑같이 갔음.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됐을까요? 그럼 이런 그림이 된다는 말은 여기 있는 루트 K가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루트 K가 4보다 크다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돼. 같아도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요. 같다고 해서 그림을 수정해 봅니다. 요렇게요. 같은 거야. 요렇게. 됐음? 같은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같은 거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Q조건에는 4가 있는데 P조건에는 4가 없잖아.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맞아? 그럼 공통된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네.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커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K가 4보다 큽니다 라고 했죠?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K는 16보다 큰 수가 와야 되겠네요.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구?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별거 없어요. 2차 부등식 열심히 하셨으면 뭐 이런 거 보면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등호가 붙어도 될까 안 될까? 판단해 주셔야 돼. 이거를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29번으로 가봅니다. 29번입니다. 29번 여기 있습니다. 자, 참인명제입니다. 참인명제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0이면 3x 빼기 2x 빼기 3은 5일 거야. 맞아요? 왜요? 왜요? 자, 29번 질문하신 분 누굴까요? 네. 답이 몇 번이라고 했나요? 5번이요. 자, 5번이 참이라고 했는데 틀렸다고 했네요. 자, 일단 그럼 5번이 왜 틀렸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가 틀린 이유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는 누가 와요? 모든 실수 다 와요. x를 제곱합니다. 모든 실수를 다 제곱해 볼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결과가 항상 0보다 커요? 왜요? 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거짓이네요. 참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틀렸음. 확실해. 그럼 다시 1번으로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0이면 2x 빼기 3은 5입니다. 이거 맞아요? 아닌 이유는
2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0이라는 건 얘는 x-4 x-4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돼서 x에 누가 온다? 4 또는 마이너스 2가 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쟤 넘어갑니다. 3 넘어가면 2x는 8 x는 몇인 거야? 4인 거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야. x값이 4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럼 x는 4밖에 없어. 맞아?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지. 나는 중국집 가서 짬뽕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쟤는 무조건 짜장면 먹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음? 내가 언제 나는 4 아니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됐어? 얘를 0 만드는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4인 거야? 아니라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고. 됐죠? 그래서 포함관계로 보셔도 되고 강조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참인명제는 몇 번일까요? 라고 해봅니다. 자, 2번입니다.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y 곱한 게 0이잖아? 그럼 제곱 더해도 0이 돼. 둘이 곱한 게 0이면 무조건 제곱 더해도 0 나오냐? 둘이 곱한 게 0이야. 이게 무슨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그걸 우린 좀 더 심플하게. 적어도 하나가 0. 됐어요? 뭐라고? 적어도 하나가 0. 말이 좀 어려워요? 최소 하나가 0. 괜찮아요? 적어도 하나는 0이야. 둘 다 0일 수도 있어. 적어도 하나가 0이면 제곱 더한 게 무조건 0이야? 그건 아니지. 제곱 더한 게 0 나오려면 둘 다 모두 0이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또 이런다? 선생님, 둘 다 0이면 0 맞는데요? 하나만 0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제곱 더하면 0 안 나오잖아. 그럼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그런 건 우리가 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됐어? 받아들여요? 할 거죠? 열심히 해요. 네. 3번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입니까? 아니, 이등변 변 두 개의 길이만 같으면 정삼각형이야? 아니지. 세 개 다 같아야지. 됐음? 그럼 4번. 어떤 소수 x에 대하여 제곱은 짝수다. 어떤 소수는 제곱하면 짝수 나온다. 맞아요? 맞네요. 4번이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읽고 해석이 필요한데 이 읽고 해석할 때 사실 네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태도가 보여. 뭔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우와 대박 이 나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소수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요 프라임 넘버예요. 어떤 소수는 제곱하면 짝수 나오는 애들도 있나봐. 어떤 소수는 제곱하면 짝수래. 그럼 네가 아는 소수 한번 말해볼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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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쭉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제곱하면 짝수 나오는 애도 있어? 어떤 애는 그렇게도 이렇게 되나봐? 어떤 애는 다음을 만족하나봐? 맞아 틀려? 맞아요? 어떤 소수니까? 소수 중에 어떤 애는 제곱하면 짝수 나온대.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애 아니죠. 그래서 29번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34번으로 갑니다. 34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보시면서 항상 참인 명제만을 한번 골라 제껴 볼까요? 하는 문제의 답을 얘기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합의 포함관계 좀 보자. P 빼기 Q가 집합 R을 포함하고 있죠? 그치나? 그쵸?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 안경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오. 다시요. 잘생겼어. 자, 다시요.
P 빼기 Q라는 집합이 집합 R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야? R을 포함하니? R에 포함되니? R을 포함하고 있죠? 입이 벌어진 쪽이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집합 R이 이렇게 있을 때 P 빼기 Q가 이 R을 포함하고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말한 포함 관계를 보면서 첫 번째,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괜찮죠? 천천히 가. 근데 문제는 또 이거야. P 빼기 Q? 집합 P에서 집합 Q를 빼고 남은 애들이죠? 그럼 P 빼기 Q를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면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집합 P와 Q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온 게 없어. 맞아? 그럼 두 집합이 있습니다. P라는 집합이 있을 거야. Q라는 집합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해? 그냥 기본 형태로 그려야 돼. 그럼 여기서 P 빼기 Q라고 하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지. 집합 P에서 Q를 빼고 남은 요 부분. 요 부분 안에 누가 있는 거야? R이 쏙 들어가 있는 거야. 됐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아는 그림 역시 마찬가지 이게 다일 거라고. 전체 집합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봐. 그럼 그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누가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R이 P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R이면 P다라는 명제가 참이겠네요. 됐죠? 그럼 이 명제가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매우. not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아는 거 두 개인데 자 보자. 답이 몇 번? 리을 밖에 없네요. 맞아? 아니 난 리을밖에 모르는데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있나 봐. 뭘까? 자 보세요. R입니다. 여기 있죠? Q입니다. 여기 있죠? 됐어요? R과 Q는 서로 겹치는 게 없어요. 맞니? 그럼 잘 생각해봐. 그냥 직역해서 말해볼게. 조건 R을 만족하면 당연히 Q가 아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R이면 Q가 아니겠죠. R이면 Q가 아니다. 참이겠네요. 맞아요? R이면 Q가 아니다. 참이겠네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 Q이면 not R이다. 그래, Q의 원소면 당연히 R이 아니겠지. 맞아요? 얘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못 뽑아내신 분들은 질문했겠죠. 요거. 그럼 보겠습니다. 요거 있나요? 여기 있네요. 니은. 여기 있네요. 미음.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답입니다. 됐죠? 포함관계.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건입니다. 자, 이름 좀 보겠습니다.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조건. 어떤 조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무슨 뜻이죠? 조건이 무슨 뜻이죠? 조건이 무슨 뜻이죠? 네? D라는 거요? 갑니다. 무지성이라는 말이 징계고인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요. 자, 갑니다. 나이가 몇인데 애니메이션 보고 그러냐? 애처럼. 네. 자, 그럼 일단 다시 볼게요. 조건이 무슨 뜻? 기본 용어는 계속 말해야 될 거야. 지금 명제 파트를 공부하면서 계속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계속 삽질할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한다. 나 모르는 거 아닌데 왜 못 풀지? 모르는 거야. 지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야. 들어는 봤으니까. 근데 말할 수 있어야 돼. 조건이 무슨 뜻입니까?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 있다? 쟤 보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저 뒤에 써있죠. 뒤에 써있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습니다. 야 무슨 뜻인데 생각이 안 나면 배워야죠 빨리. 그럼 배웠으면 뭐해? 생각해야죠. 근데 모르는데 생각하라고 하니까 뭐지? 모르겠다.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답이 나오니? 아 모르면 내 머릿속에 없으면 채워 넣어야지 다시. 그게 네이버가 됐든 수업 영상을 다시 봤든 질문을 했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네가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악마 거래에서 영혼을 팔라고 하면 고민도 좀 해보시고 팔아도 되는지. 그 정도까지 해야지. 그냥 쓱 앉아갖고 몰라 알려줘. 뭘 알려줘? 네가 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보셔야 됩니다. 조건이 무슨 뜻이라고? 문자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이야.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그 문자의 값들을 모아서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도 표현을 해. 근데 여기 봤더니 지금 이름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거든? 이게 뭐냐면 조건에다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럼 조건에 이름을 왜 붙이냐? 명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P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P이면 Q이다. 조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명제의 구성을 만든단 말이야.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져,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 이렇게 해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보면서 참이네, 거짓이네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 됐음?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조건 두 개, P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Q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됐죠? 이때 이 명제가 참이라면 옆에다가 이렇게 글자로 참이야 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참인 명제는 옆에다가 참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을 거야. 왜? 귀찮아. 맨날 쓰기가. 그래서 짝대기를 살짝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쓸 거야. 짝대기 두 개를 딱 긋고 화살표를 뿅 날리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뜻이야. 됐죠? 참이 아니거나 판단해야 된다면 짝대기 하나로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그리면 뭐다?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됐죠? 두 번째, 명제가 참일 때 그때 앞에 있는 이 P라는 조건과 뒤에 있는 이 Q라는 조건을 우리가 각각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바꿔서 이름을 붙여줄 거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연예인 커플 중에 이효리하고 이상순인가요? 둘이 똑같이 이씨네? 됐죠? 있어요. 둘이 부부잖아. 그러니까 이효리는 이상순에게 뭐가 돼? 아내가 되는 거고, 이상순은 이효리한테 뭐가 되는 거야? 남편이 되는 거죠. 부부니까요. 맞아? 근데 부부가 아닌데 이런 호칭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이 호칭도 역시 마찬가지. 명제가 참일 때 그때 두 조건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충분 조건이고 누가 필요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딱 정리해 드릴 거야.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조건 Q는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끝. 선생님, 왜 얘가 충분이에요? 선생님, 왜 이효리가 아내예요? 남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됐어요? 이상순한테 이효리 아내분이시네? 이러진 않잖아. 마찬가지. 조건 P는 조건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야. 언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조건 Q는 조건 P에 의한 필요 조건이야. 언제? P이면 Q이다 명제가 참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냐면 앞으로 이런 단어만 딱 줄 거야. 야,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를 줬구나. 마찬가지로 Q이면 조건 Q는 조건 P에 의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주면
조건 Q는 조건 P에 의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라는 게 나오셔야 돼요. 됐음? 그럼 이름이 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름의 유래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는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되겠지.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 형태로 그려졌을 거야. 그럼 이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얘네들은 조건 Q를 만족하는 이 집합에 충분히 들어가잖아. 그래서 조건 P는 충분히 들어가네? 충분 조건. 조건 Q는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 배경으로서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뭐야?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결론.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나오면 명제 참거짓 관계 나와야 되고 동시에 모두 나와야 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도 나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같이 들고 다닙니다. 됐죠? 외우세요. 라고 했을 때 분명 나 외웠는데 문제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야 충분 조건이래, 야 필요 조건이래 이랬더니 뭔가 헷갈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드리죠.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입니다. 누가요? P는. 누가? P가. 됐어? 주어 잘 봐.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P야.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입니다. P는 충분 조건입니다. 맞아? P가 충분하죠? 그럼 충분하면 뭐하냐? 베풀 줄 알아야지. 그래서 명제를 봤을 때 P이면 Q이다. P가 짝대기를 줍니다. 됐음? 그래서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에요. P가 충분해서 Q한테 화살을 줬겠구나.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겠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 됐음? 두 번째. 자, 원리 얘기해 드렸고 일단 정의해 드렸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포함관계도 보여드렸고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울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 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됐어요? 두 번째,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입니다. 누구요? Q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Q죠. Q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럼 Q가 어떤 애냐? P이면 Q이라는 명제에서 화살을 맞는 애가 돼. 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요? P가 나요.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누가요? Q는요. 그래서 야 Q는 필요 조건이래. 그럼 Q가 화살 맞나 봐. 누구이면 Q이다. 이렇게 되겠네. P는 충분 조건이래. 충분하니까 화살을 줬을 거야. P이면 누구이다. 이렇게 쓰겠네. 그게 참인 명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그리고 포함 관계, 명제, 참거짓 관계를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무슨 뜻이냐면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기도 한 거야.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명제에서의 참거짓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P는 Q한테 필요한 조건이에요 라고 하면 누가 화살 맞아야 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P가 화살을 맞아야 돼. P는 필요야. 화살을 맞아. 그래서 P 난 거야. 누가? P가 화살을 맞았어.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인 명제라는 뜻이야. 근데 충분 조건입니다 있죠. 누가? P.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P가 충분이니까 뭐해? 화살을 주겠죠. 충분하니까 나눠주자고. P가 화살을 줬을 거야. Q에게. 됐음?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말하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명제라고. 이 명제가 참이고 이 명제의 역도 참이라고. 됐음? 명제가 참이고 그 역도 참이에요. 그럼 얘를 우린 이렇게 볼 수 있지. 포함관계.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될 거야. 마찬가지.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될 거야. 맞아? 그럼 봐봐. 집합 P는 집합 Q에 포함되는데 집합 Q도 집합 P에 포함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지. 맞아? 그럼 이 둘은 뭐다?
됐습니까?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뭐야? 조건 P와 조건 Q가 똑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가 모두 성립합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도 보여드렸습니다. 충분 필요 조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용어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애플 망고하고 망고 애플은 다릅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야기들 한 번씩 쓱 보시면 되겠고요.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아, P가 충분하니까 화살을 줬구나. P면 Q이다가 참이구나.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 아, Q는 필요 조건. 아, 피났네. 화살을 맞았네.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구나.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네모 안에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중에 알맞은 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요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나왔죠? 자, 내가 지금 요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요거. 자, 요거 어때? 봐봐. 요거는 요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때 얘를 천천히 가세요. 앞에를 P라고 해. P는 뒤에를 Q라고 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됐죠? 그럼 사실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말하려면 명제에 참고짓이 나와야지.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확인해 봅니다. 앞에 있는 조건을 P, 뒤에 있는 조건을 Q. P이면 Q이다가 참입니까? X가 2면 제곱이 4예요? 맞네요. P이면 Q이다 참 맞네요. 동그라미 칠게요. 됐음? 그럼 거꾸로 Q이면 P이다가 참입니까? 제곱이 4면 X가 2인 거야? 아니야,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아니죠. 그럼 이때 우리 뭐 물어봤어? 이 P는 Q한테 어떤 조건이니 물어봤죠. 자, 우리가 아는 참이 명제는 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럼 P는 어떻게 해서 화살을 줘야 되죠?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명제 참고진 나와야 돼. 그래야 얘기를 해. 근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볼게요. X 빼기 3은 X 빼기래. X가 3보다 크다죠. 얘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말하면 역시 마찬가지. 천천히 읽어. 그냥 이렇게 봐. 다시. 앞에 거는 뒤에 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앞에 거 P는 뒤에 거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그럼 마찬가지 명제 참고진 나와야 된다고. 그럼 다시 써봅니다. P면 Q이다. 3보다 큰 수면 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3보다 크면 다 4보다 큰 거예요? 3보다 큰 수면 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P면 Q이다가 참입니까? 아니죠. 거짓이네요. 그럼 거꾸로 4보다 크거나 같으면 3보다 큰 거야?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다 3보다 큰 수인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조건? 네. 그럼 결론. Q이면 P이다가 참인 명제네. 그럼 이때 P는 화살을 뭐야? 맞은 거죠.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됐어요? 그럼 3번입니다. 마찬가지 다시. 앞에를 P, 뒤에는 Q. 그래서 다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다시 보겠죠. P하고 Q. P이면 Q이다. A, B가 같으면 A 더하기 2랑 B 더하기 2가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럼 거꾸로 A 더하기 2랑 B 더하기 2가 같으면 A, B가 같은 숫자냐? 맞네요. 그럼 도대체 이 P는 화살을 주기도 하고 화살을 받기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얘를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충분 필요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서 뭐가 필요해? 명제, 참고직 관계 필요하다고. 누구이면 누구이다가 참인데. 그럼 누구이면 누구이다. 어떻게 볼 건데? 포함 관계로 보시든 아니면 아까처럼 극단적으로 P를 만족하면 무조건 Q인 거야? 맞아 틀려 하시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47번. 47번입니다. 보세요. 47번. 자,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PQ가 있고요. 다음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고 했어. 그리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P가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아니, 누가 필요한 거야? 누가? 어려워요? 괜찮아? 어려웠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이기 위한 뭐뭐 조건이라고 했잖아. 누가 필요 조건이냐고. 자, 이 문장의 필요 조건이라고 했잖아. 필요 조건이 되는 애가 누군 건데? P인 거야? 아니면 낙큐인 거야? 혹시 동생 있어요? 네가 동생보다 나이가 많아 했지. 그럼 나이가 많은 게 누군데? 너지. P가 뭐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라고 했지. 그럼 필요 조건인 게 누군데? P가. 괜찮아요? 필요 조건이 누구라고? P. 그럼 P가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뭐야? 화살을 맞았어, 줬어. 누가? P가 맞은 거지. 맞아? 그럼 P가 화살을 맞아야 돼. 그럼 누가 줬을까? 낙큐가 줬겠지. 맞아? 화살을 줬겠지. 됐습니까? 낙큐이면 P에다가 참인 명제입니다. 그럼 다시요. 낙큐이면 P에다가 참인 명제, 그 말은 무슨 뜻? 포함관계. 낙큐. Q가 아닌 것들은 P에 포함됩니다. 라는 말이겠네. 필요충분관계 나오고 명제 참고진 나오고 포함관계가 나와야 된다고. 같이 나와야 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거죠. 맞아? 어디서? 전체 집합 안에서. 끝. 여기서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Q의 여집합이 포함되니까 그럼 Q는요? 이런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몰라요. 그냥 이대로 그리면 돼. 직역해. 괜히 이걸 또 Q로 바꿔서 어떻게 그려질까를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그려. 그 다음 얘기하면 되잖아. Q가 어딘데? Q 여집합 밖에 여기가 Q. 그럼 난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PQ의 교집합. P는요, 여기 있죠. Q는요, 이 바깥 부분이잖아. 공통된 부분 칠해주세요. 여기네요. 이게 P예요? 아니잖아. 됐음? 못 봤죠? 뭐? 두 번째. 공집합입니까? 아니요, 여기라니까. 이 바깥 부분이라니까. 뭔 소리야? 두 번째. P하고 Q의 여집합이 바깥, 여기죠? 이 바깥 부분. P하고 이 바깥 부분의 합집합은 P예요? 아닌데? 전체잖아. 4번이네요. 답입니다. 됐을까요? 색칠 공부하시면 되죠. 뭐. 넘어갑니다. 참 편하게 보시고 차분히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결해 볼까 합니다. 바로 49번입니다. 세 문제 있죠? 해결해 주세요. 49번입니다. 포함관계를 일단 정리해 줘야 돼. 여기 보니 첫 번째. 야, 이거 봐라. P하고 Q의 교집합이 Q래요. 아, 이거야 뭐 쉽지 뭐. PQ의 교집합이 Q? Q가 이렇게 있어. 교집합? P가 이렇게 있네. 아, Q가 P에 포함되나 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죠? 이 정도야 뭐.
두 번째, R과 Q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럼 봐봐.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 누구랑? 집합 R이랑 Q의 여집합이랑 겹치는 게 없다고. 서로소란 얘기죠, 집합에서. 이런 그림이겠지? 아이, 뭐 별거 없네. 됐죠? 그럼 사실상 일단 그려놔. 문제에서 말한 그대로 일단 그려. 그리고 해석을 해서 바꿔. 천천히 해. 어차피 오래 안 걸려. 봐.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R은 Q의 여집합이 아니겠다. 맞아? 그럼 Q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Q는 어디야? 이 바깥 부분 아니니? 맞아? 이 바깥 부분이 Q 아니야? 그럼 이 바깥 부분에 지금 R이 포함된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Q 안에 R이 포함되어 있나 보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안 되면 있는 그대로 해석밖엔 답이 없어. 근데 우리 안 걸린다고 보신 바와 같이. 그럼 결론은 잠깐만. Q 안에 R이 있어? 요 안에 R이 이렇게 있어야 되네. 그럼 결론. R이면 Q이고 Q이면 P다라는 이 명제가 참인 거잖아. 다. 됐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P는 P요. 얘는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는요 무슨 조건이냐고요? P는요 화살을 맞았네요. 필요 조건. 끝. Q는 R이기 위한 Q요? 얘는 R한테 어떤 조건이냐고요? Q가 화살을 맞았는데요. 필요 조건. 됐죠? R은요 P한테 R은요 P한테 R이 P한테 화살을 줬잖아.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끝. 필필충 답입니다. 해서 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갔어요. 51번. 자, 보겠습니다. 오늘 쉬는 없이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자, 51번 볼게요. 이런 내용이죠, 뭐. 이 표현부터 해석해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실수입니다. XY 실수고요.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러니까 누가 충분이야? 누가 충분인 거야? 이거 헷갈려요. 이게 한국말 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살다 와서 그치? 한국말 아직 조금 어려워요? 네. 누가? P가 충분입니다. 그럼 P가 충분하니까 Q한테 화살을 주겠죠? 이렇게요. 근데 문제 끝까지 읽어야 돼. 충분 조건이지만 뭐는 아니다? 필요는 아니다. 그럼 P가 화살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됐어요? 그래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야. 그래서 P는 필요 조건은 아니야. 충분 조건이야. 됐어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P이면 Q이다는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는 거짓인 명제를 찾아달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야. 됐죠? 요거 아닌 거에 밑줄이 딱 쳐 있다고 이상한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한국말이 아직 어색한 친구들이에요. 조심하시고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보기 1번 갑니다. 자, P면 Q이다. 참입니까? 1보다 크면 2보다 큰 수야? 아니잖아. 땡. 우리는 P면 Q이다 참인 거 찾는데? 그럼 1번 볼 필요 없죠? 2번 갑니다. XY 더한 게 0이면 X제곱 Y제곱 더한 것도 0입니까? 아니네요. 그럼 이것도 땡. 3번입니다. X가 3이고 Y가 2면 XY 곱한 건 6일 거야. 맞나요? 참이네요. P면 Q이다. 참입니다. 그럼 이제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니만 보고 거짓이면 답이 3번이겠죠? 자, XY 곱한 게 6이면 X가 3이고 Y가 2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맞네요. 3번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까지 말한다면 이런 애들 있어? 선생님, 근데 아닌 거 찾으니까 3번은 답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이 간혹 있어. 자, 뭐가 아닌 거야?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그래서 P이면 Q가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는 거짓인 걸 찾아달라고. 그래서 3번이 맞잖아. 3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체를 잘 해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54번입니다. 54번입니다. 자, 54번 문제 보시면요. 자, PQR 진리집합을 다음과 같이 대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부터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누가 충분 조건이에요? P. 그럼 P가 화살을 줘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럼 P가 화살을 줍니다. 누구한테요? not Q한테요. 화살을 줍니다. P면 not Q이다가 참입니다. 마찬가지로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누가 필요 조건이야? R. 그럼 R이 화살을 주는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죠. 그럼 R이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 Q라고 써있잖아. Q. Q와 R의 관계잖아요. 맞아? Q가 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P면 not Q이다가 참. Q이면 R이다도 참. 그럼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겠죠. 이 명제의 대우.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겠죠. 됐습니까? 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봐봐. Q이면 R이야. Q이면 not P야. 됐죠? Q는 R이라고 할 수도 있고 Q는 not P라고도 할 수 있대. 됐음? 그럼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집합 Q가 집합 R에 포함될 거야. 집합 Q가 집합 P의 여집합에 포함될 거야. 됐음?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R하고 P 여집합의 포함관계 알아요? 위에 앞만 읽어도 그 얘기는 없죠. R과 P 여집합의 관계는 안 보입니다. 받아들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 R이랑 P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내가 모르니까 그냥 기본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돼. 근데 확실하게 하는 건 이거지. Q가 R의 부분집합. Q가 P 여집합의 부분집합. 그럼 Q가 어디 있어야 돼? 이 교집합 안에 이렇게 있었어야지. 됐습니까?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끝. 전체 집합 안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답 몇 번일까요? 옳은 건 몇 번일까요? 이제 뭐 하면 돼? 색칠 공부하시면 되죠. 1번 봅니다. 자, P입니다. 얘는 P의 여집합인데? 그럼 P가 어디야? 이거 바깥 부분이죠. 맞아? 이 바깥 부분이랑 Q, 얘를 합치래요. 그러면 바깥 부분 P가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얘가 또 생겼잖아. 같은 거 아니네요. 땡. 됐음? 2번 P, 요 바깥 부분이죠. Q의 여집합은 요거 빼고 나머지 바깥 부분이죠. 이거에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있잖아. 됐습니까? 색칠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3번입니다. P와 Q의 교집합. 자, P는요, 이게 P의 여집합이니까 P는 여기 바깥 부분이죠. 맞아? Q는 여기 있지. 이 둘의 교집합. 누군데? 없잖아. 공집합의 여집합. 뭔데요? 전체. 맞네요. 3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나타내 주신 다음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건 뭐 색칠 공부하는 거야. 색칠하시면서 어디 칠했는데 맞아 틀려 치면 돼요. 따라볼까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54번 정리해 주시고요. 5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 PQR이 나와 있고요. 이런 문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누가 충분? P. 그럼 P가 화살을 주겠죠? 누구한테? Q한테.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 두 번째입니다.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누가 필요해요? 그럼 R이 화살을 맞겠죠? Q가 쌌네요. 됐음? 그럼 참인명제 두 개 알았습니다.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와우! 뭐 해줘요? 엮으면 되죠? 3단. P면 Q인데 Q면 R이래. 됐죠? 그럼 집합에서의 포함관계. 집합 Q면 집합 P면 집합 Q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합 Q는 집합 R에 포함된대. 됐을까요? 바로 봅시다. 그러면 P 조건, Q 조건, R 조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수직선에다 한 번에 그려보면 자 P 조건입니다.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게 P. 그럼 문제는 집합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Q 조건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어디 있어야 돼? 7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Q요. 됐죠? 그럼 포함하는 거 맞죠? 그 다음 R 조건 봅니다. X는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R은요 마찬가지. R은 Q를 포함해야 되잖아. 얘 갖고 있어야 돼. 그럼 B가 어디 있어야 되니?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얘보다 크거나 같음. 이게 R. 그러면 P가 Q에, Q가 R에 포함되는 거 맞네요. 됐음?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걸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A는 7보다 커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같아도 될까요?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아도 Q가 P보다 더 많이 갖고 있네요. 됐음? 두 번째, 이 B는 마이너스 1보다 어디 써야 돼? 왼쪽에 써야 되겠죠. 같아도 되나요? 상관없죠. 우리는 A와 B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와요.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가 하라고 했어요? A 빼기 B의 무슨 값? 최소 값이죠. 둘이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해달래. 아니 잠깐만. 둘이 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건 A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에서 B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빼면 최소겠죠. 맞아? 그럼 A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7. B에 올 수 있는 제일 큰 애는 누구야? 그거를 뺀 값 말하면 되겠네요. 8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A, B의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뺀 거의 범위, 뺀 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A, B 뺀 값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잖아. 둘이 뺀 거의 최대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앞에 A에는 올 수 있는 가장 큰 애가 오고 거기서 빼는 거죠.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빼면 둘이 뺀 거의 최뒷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마무리까지 야물딱지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3단 문법은 뭐 천천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명제에서의 증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명할 겁니다. 증명. 그러니까 증명이 뭐냐면 그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풀어서 표현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알아 임마 라는 게 증명이죠. 참고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증명은 전부 다 참인 명제만 증명을 합니다. 거짓인 명제를 던져주고 이게 왜 거짓인지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참인 명제만 줄 거고 이게 왜 참인지 만해방 할 겁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접 증명하는 경우를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모든 걸 다 때려 넣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다 간접 증명을 하게 될 거고요. 간접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대우를 이용하거나 귀류법을 이용하거나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참고로 수학적 귀납법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보지 않아요. 당연히 2학년 되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두 가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귀류법을 이용할 겁니다. 대우 이용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참인지 증명하고 싶어.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관찰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를 대우로 바꿔서 대우가 참인 걸 확인하면 그 명제도 참입니다. 대우로 바꿔서 그 명제가 거짓이면 네, 주어진 명제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참인 명제만 줄 거니까 대우로 바꿨을 때 참인 게 보일 거예요. 그냥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포항관계를 보셔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귀류법이 문제가 될 건데, 귀류법이 뭐냐면 부정합니다. 부정. 명제를 부정하거나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순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라고 말하는 게 증명 방법에서의 귀류법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어줘요. 귀류법을 예시를 난 이렇게 듭니다. 나는 남자다. 내가 듣는 예시는 이거예요. 증명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직접 증명 가능하잖아요. 너 남자인 거 증명해줘? 직접 한번 증명해드려?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간접 증명을 할 거야. 뭐로? 귀류법으로. 그래서 나는 남자라는 이 명제를 부정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 나는 남자가 아니면 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아니면 뭔데요? 여자네요. 나는 여자라고 봅시다. 나 지금부터 여자라고 할게. 이따 화장실 좀 같이 가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죠? 아, 여자끼리 화장실 갈 수 있잖아. 왜? 여자가 아니니까. 모순이 생겼네요. 그래서 나는 뭐였다? 남자였다. 이게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 마다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를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오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좀 가야겠어. 그래서 학원에 못 올 것 같아. 라고 한 학생이 얘기했다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오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가야 돼. 그래서 나 학원에 못 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학생의 말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이 말이 납득이 돼? 오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학원을 못 오겠어. 납득이 돼?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납득이 돼요? 맞아? 이 납득이 되는 건 왜? 첫 번째, 넘어졌는데 왜 병원을 가야 돼?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납득이 됐다는 거야. 아, 넘어졌는데 심하게 다쳤나 보다. 어디 많이 다쳤나 보다. 됐음? 그래서 아, 넘어졌는데 병원을 가나 보다. 두 번째, 병원 갔는데 학원을 왜 못 와? 아, 지금 학원 수업 시간인데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못 오나 보다. 맞아? 그래서 아, 학원에 오다가 넘어져서 병원 가야 돼서 오늘은 학원을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납득이 되는 거야. 됐음?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넘어졌는데 왜 병원 가?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 두 번째, 아, 병원 가는 거면 가는 거지 학원은 왜 못 와? 라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넘어지는 게 뭔데? 병원이 뭔데?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럼 이 포인트가 사람마다 거의 다 다를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심오하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야.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이야기들이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서 아, 이건 이 뜻이니까 그렇구나. 앞으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넘어지는 게 아, 이렇게 되는 걸 넘어진다고 하는 거구나. 앞으로 넘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병원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아, 앞으로 병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넘어지면 병원 간다고? 그렇구나.
이해하면 되겠다. 해주시면 돼. 어려운 얘기할 거 아니거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몇 가지 얘기해 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류법 이야기부터 좀 해볼 겁니다. 물론 얘기하면서 이 배경에 필요한 이야기들도 해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류법 예시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요겁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우리 루트 2는 무리수라고 배웠거든. 유리수가 아니라고 배웠거든. 맞아? 증명해 주세요. 기류법으로 증명합니다. 자,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일단 부정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야. 그럼 누구겠어? 유리수라고 할게요. 그럼 루트 2나 지금부터 유리수라고 할게.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해. 왜? 그럼 루트 2는 유리수니까 우리가 분수 형태로, 기약 분수 형태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기약 분수기 때문에 m과 n은 서로 소일 거야. 서로 소인 정수겠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기서부터 나와. 선생님, 유리수인데 왜 저렇게 써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중3 때 공부 안 한 거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언제 구별해요? 중3 때 합니다. 유리수는요, 크게 두 가지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별합니다. 이때 정수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양의 정수를 우린 자연수라고도 하죠.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누가 있는데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한소수는 뭔데요? 순한소수와 뭐라는 거야? 미안해요. 무한소수는 뭔데요? 순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소수로 나뉩니다. 순환하지 않는 소수. 그럼 유한소수는요, 이런 거죠. 0.5, 0.13, 0.09 이런 애들. 그냥 끝이 정해진 소수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럼 순환소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0.98의 순환마디 뿅뿅. 맞아? 0.98989898 마찬가지.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딱 끊어서 얘네는 유리수야. 우리가 기약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기약 분수로 표현 가능. 그럼 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요, 어떤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이런 거죠. 제곱하면 2 나오는 거. 실제로 계산기 두들겼더니 1.414 하고 막 나오더라고. 근데 순환 마디가 안 보여. 그럼 얘를 뭐야? 계속 써야 돼.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래서 뭐해? 기호나 문자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뭔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근호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 원의 둘레를 관찰했더니 지름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곱하면 되더라고. 약 3.14159 막 하는 숫자를 곱하면 되더라고. 그게 누군데? 너무 숫자가 커. 그래서 뭐라고 해? 문자로 쓴다고. 이런 애들 우린 뭐라고 한다? 기약분수로 쓸 수 없어서 새로운 기호나 새로운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숫자들. 이걸 합쳐서 우린 뭐라고 해?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럼 실수가 아닌 건 뭔데? 허수.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으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야. 연산을 잘하니 못하니는 중요하지 않다고. 나 2차 함수 그래프 기똥차게 잘 그리는데 어쩌라고. 이 배경이 없는데.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결론.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우린 기약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하나 더. 그럼 내가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
왼쪽 좌변은 2가 될 거고 우변은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겠지. 넘겨서 정리하면 2m제곱은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 맞아? 그럼 이때 또 관찰해 봅니다. 뭐냐? 여기 n제곱은 2 곱하기 제곱이잖아. 2의 배수죠.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맞아 하시는 분이 일부 있고 어떤 분은 개소리야, 제곱이 2의 배수인데 왜 2의 배수야? 뭔 말이야? 뭔 소리?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병원이 뭔데요? 병원을 왜 가요? 똑같은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곱한 값이 2의 배수면 원래 있는 수도 2의 배수인지를 증명해야 돼. 됐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수학이라는 게 이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이 말을 다 듣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갑니다. 대우로 증명해 볼 겁니다.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명제겠죠. 맞아? 이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일 거야. 대우관계니까요. 맞나? 봅니다.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n값을 내가 표현해 볼게. n은요 2k 플러스 1. k는 정수. 됐죠? 2의 배수 1도 했으니까 2의 배수 아니겠지? 받아들일까?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될 거야. 전개하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겠죠. 여기를요 2를 이용해서 이렇게 묶습니다. 2k 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 됐음? 그럼 얘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요거에다가 2를 곱했습니다. 2의 배수가 됐죠. 거기에 뭐한 거야? 1을 더한 거잖아. 그럼 2의 배수야? 아니네. 그럼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닐 거예요. 이 명제의 대우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입니다. 맞아? 됐음? 그럼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명제가 참인 걸 받아들인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외워야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리라고 불러. 공리. 너무 당연해서 증명할 가치가 없는 친구들. 선생님이 방금 증명해 줬잖아요. 모르니까 증명해 드린 거. 이제 알아야지.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 너무 당연해서 증명하지 않잖아요. 1 더하기 1이 왜인지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머리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다고. 됐습니까? 마찬가지 받아들이는 거야. 증명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러면 자, n의 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였겠죠. 왜? n제곱이 2의 배수잖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n을 이렇게 쓸게. 2k 2의 배수니까요. 됐음? 그럼 당연히 n제곱은 4k 제곱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2m 제곱은 4k 제곱이랑 같은 거지. 양변에 2 나눠주면 m 제곱은 2k 제곱이랑 같은 거지. 맞아? 그럼 잠깐만, m 제곱은 2의 배수네? 그럼 m 제곱이 2의 배수면 m도 2의 배수였겠네? m하고 n은 서로 수렴해. 근데 둘 다 2의 배수면 약분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기하분수가 아니잖아. 그럼 뭐야? 모순이 생겼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유리수가 아니야. 무리수인 거야. 하고 증명을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려울 거야. 통으로 다 외운다는 게. 논리적인 납득이 없으면 이거 진짜 다 외워야 되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문제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자, 중간에 이거 증명하면서 아, 이런 거 모르니까 대우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봐야지 보여드렸네요. 딱 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다 익혀야 된다. 다 익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요 대표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혹시 수행평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거요? 어려웠어요 혹시?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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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면 논리로 해석해 주세요. 항상 논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생각하셔야 돼요. 너네한테 주는 모든 증명해야 되는 명제들은 다 참입니다. 참이에요. 참인 명제만 왜 참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너네한테 물어봐. 거짓 아니야. 다 참이야. 다 맞는 말만 할 거야. 아셨죠? 아셨죠? 맞는 것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거짓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참이야. 교육과정은 참밖에 줄 수가 없어. 자, 63번 문제 보면 봐봐. 증명하래. 명제 보이죠? 어떤 명제입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 됐죠?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를 증명하래. 됐습니까? 그럼 이 명제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하면 가장 심플한 건 대우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대우를 먼저 써볼게요. 대우를 써봅니다. P면 Q이다 명제입니다. 그럼 낙Q이면 있죠. 여기 좀 해야 돼. 낙Q. 자,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뭘까요? A, B 다 짝수. A, B 모두 짝수. 왜?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이 두 개가 있는데 적어도 한 개니까 얘만. 아니면 얘만. 그럼 적어도니까 둘 다도 상관없잖아. 맞아? 얘만 홀수이거나 얘만 홀수이거나 둘 다 홀수일 때. 이게 아닌 건 뭔데? 둘 다 짝수. 됐어요? 또 이런 얘기한다? 선생님, 홀수가 아니면 다 짝수예요? 뭐라고 써있어? 자연수 AB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자연수는 AB만 볼 거거든. 그때 이 명제가 만족하니? 라는 말이니까.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죠. 그래서 대우를 씁니다. 대우는 어떻게 돼요? A와 B 모두 짝수이면 됐죠? 그러면 납입니다. 얘가 아닌 거죠. AB 플러스 1은 A 플러스 B와 같다네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면 돼? AB 플러스 1은 A 플러스 B와 같지 않다. 됐죠?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야. A와 B가 모두 짝수면 AB 곱한 거에다 1 더한 게 AB 더한 거랑 같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나 이거 증명하면 돼.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A하고 B가 모두 짝수래며. 맞아? 짝수래며. 그럼 이게 배수잖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A를 EM, B를 EN이라고 할게. 당연히 M하고 N은 자연수가 오면 되지. 맞아? 그럼 자연수가 오면 A는 2, 4, 6, 8, 10, 12 이런 애 중에 하나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 2, 4, 6, 8, 10, 12 이런 애 중에 하나겠지. 둘이 같은 건 아니니까 문자를 똑같이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때 A, B 곱한 값은 4MN이 되는 거죠. A, B 더한 값은 2M 플러스 2N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A 플러스 B, AB 플러스 1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AB 플러스 1은 4MN 플러스 1일 거고 AB 더한 값은 2M 플러스 2N이 되는 거 아니겠음? 받아들일까요? 그럼 결론. 두 자연수를 곱해서 4를 더함 1을 더한 값은 두 수를 더해서 뭐한 값? 2배 한 값과 같을까 다를까? 인 거지 뭘. 됐어?
다르잖아. 그럼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네. 끝. 됐습니까? 참입니다. 맞네요. 그럼 가에다 누구 넣어야 돼? A, B가 모두 짝수이면 그럼 서로 다를 겁니다. 됐죠? 그럼 A, B가 모두 짝수라고 가정하면 나 지금부터 이 A를 2의 배수, B도 2의 배수로 표현할게. 됐을까요? 그 세 번째, AB 더하기 1, AB 더하기 1. 이거 이 표현이었구나. AB 더하기 1 여기 있죠? 두 자연수 곱한 다음 4를 곱했습니다. 짝수네요. 거기에 1 더했지. 그럼 뭐가 돼? 홀수. 그래서 AB 더하기 1은 뭐야? 홀수인데? 그럼 AB 더한 건 뭔데? 두 자연수 더해서 2 곱했잖아. 그럼 뭐야? 짝수네? 홀짝도 안 맞네. 됐음? 끝. 답입니다. 이런 식일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홀짝을 가지고서 지금처럼 얘기하면 돼요. 64번입니다. 방금 했던 거죠. 보셔야 돼요. 64번.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 64번을 건너뛸 거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빈칸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65번으로 갑니다. 65번. 아까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거는 66번입니다. 66번이에요. 보이시죠? 66번 문제. 뒤에 가시면 66번.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임. 맞아? 증명해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럼 65번은 뭐예요? 이번엔 뭐야?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임. 오, 이거 맞아? 당연히 맞을 거야. 그럼 이것도 증명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대우를 먼저 말해야 되겠지. 됐음? 대우가 뭐예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됐음? n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제곱도 역시 3의 배수가 아닐 거야. 그럼 증명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됐음? 받아들여요? 그럼 이때 K에 오는 건 누군데? K는 음이 아닌 정수. 0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N자리에 다음과 같이 쓰면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3K 플러스 1이었다면 제곱은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3K 플러스 2였다면 9K제곱 마이 플러스 12K 플러스 4. 됐죠? 그럼 여기서 제곱값을 볼게. 얘는 3 묶어서 3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일 거고 얘도 3 묶으면 3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더하기 1이겠지. 맞아? 그럼 결론 3의 배수에다가 1 더했네. 3의 배수에다가 1 더했네. 3의 배수야? 아니네. 그럼 명제가 참이에요? 네. 3의 배수 아니네요. 그럼 결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닙니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제곱이 3의 배수면 당연히 n도 3의 배수였을 거야. 됐어?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문제 67번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라고 문제를 풀라고 냈지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라는 걸 외웠듯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68, 69, 70 쪽으로 해서 이쪽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오늘 다루기엔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대우를 이용한 증명까지만 해오시면 되겠고 쓰시면서 논리적으로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연산의 중간 과정들이 좀 생략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 연산 생략되는 과정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저 오늘 학원 오다 넘어져서 학원 못 가요. 됐음? 중간에 생략된 거야. 넘어져서 너무 크게 다쳐서 병원을 지금 가는 길이라 학원을 못 가겠어요 라는 말을 생략해서 넘어져서 오늘 학원 못 가겠어요. 선생님 저 오늘 아파서 학원 못 가겠어요. 이런 겁니다. 됐음? 그러면 아프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병원을 갔어? 약을 먹었어?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집중 못 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못 가는 거야? 라는 말이 생략돼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해석하는 거.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해 볼 거고요.